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직장 생활이 바빠지고 연인이 생기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생활의 중심이 변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이 생기면서 친구를 만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만나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셨다면 이제는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집안일을 하느라 바빠질 수 있죠.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느라 친구를 만날 여유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서로 바빠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정말 친했던 친구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하기가 귀찮아지거나 만나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대화 주제가 달라지고 서로의 관심사가 변하면서 예전처럼 대화가 술술 풀리지 않을 수도 있죠.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와의 의견 차이가 더 뚜렷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다른 친구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죠. 이런 차이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주변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관심사도 달라지니까요. 이런 상황을 겪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저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죠. 오히려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렸을 때는 친구가 보물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죠. 가족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친구의 존재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죠. 오랜 시간 동안 우정을 유지해온 친구와의 만남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와는 짧은 시간 동안의 만남으로도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가 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가치관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친구와의 가치관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친구는 물질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다른 친구는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죠. 이런 차이는 대화를 나눌 때 의견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삶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은 큰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은 조용한 시골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생활 환경의 차이는 우리의 관심사와 대화 주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를 키우는 친구는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독신인 친구는 자기 개발이나 취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죠. 이런 차이로 인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시간과 돈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죠. 일과 가정,
그리고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친구를 만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또한 경제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와의 만남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더 명확히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면 이제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또는 친구와의 관계보다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답니다. 혼자 있을 때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거나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거나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혼자 여행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그림이나 음악 같은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죠.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는 결국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2-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거나 좋은 날씨를 즐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족의 건강이나 자신의 작은 성취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죠. 이런 감사의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간단하게 메모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습관이 되면 일상에서 더 많은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또한 명상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도 있어요.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친구 관계가 변하더라도 그것이 곧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기회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든 대신 자신의 취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